지난 새벽에 축구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월드컵이 끝난 거지 지금 월드컵 계속 하고 있거든요. 월드컵 되게 재밌습니다. 지금 지난 새벽에도 아르헨티나와 이집트 경기가 있었는데 저도 밤새 지금 보고 오느라고 목소리도 좀 쉬어 있기도 하고 좀 피곤하기도 하는데 진짜 이런 게 월드컵이구나. 야, 메시는 정말 축구 잘하는구나. 결과라는 걸 떠나서도 좀 이렇게 찌릿찌릿 뭔가 좀 감동받을 때도 많고, 그래 스포츠 참 멋진 거지. 선수들이 멋진 근육을 가지고 뛰는 것도 멋지지만 이런 서사가 비춰질 때 훨씬 더 멋있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좀 느꼈고, 아르헨티나와 싸웠던 카보베르데도 대표적이죠. 야, 인구가 50만인데 어떻게 저렇게 뛸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감동이라고 하는 걸 전 세계에 주지? 그 골키퍼는 팔로우가 2천만 명이 만들어져.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우리가 이제 월드컵을 통해서 스포츠나 축구가 얼마나 우리 사람의 심장을 뛰게 하는지 많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번 월드컵은 많은 사람들에게 심장을 뛰게 했는데, 이상하게 이번 월드컵은 우리의 심장은 좀 덜 뛰었던 것 같아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약간 양가적 감정이 있었죠. 하나의 감정은 월드컵이고 우리 대표팀이니까 잘 돼야 된다, 이겨야 된다, 16강 넘어서 8강까지 가자 라는 마음이 있죠. 하지만 그 반대편 마음 한 곳에는 그동안 협회가 했던 걸 보면 좀 미워, 좀 혼났으면 좋겠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한번 크게 바뀌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회초리를 드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양가적 감정을 갖고 우린 다 이번 월드컵을 봤습니다. 좀 생각해보면 좀 슬프죠. 월드컵과 축구는 그냥 그 자체로 우리가 심장이 뛰는 것이고, 2002년 월드컵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참 멋진 우리에게는 시간들이죠. 제가 어디 방송국에 출연을 위해서 분장실에서 분장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분장을 하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요새 너무 슬프다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우리의 일상들이 다 누구나 다 팍팍할 때가 있잖아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생활인은 생활인대로, 직장인, 학생들 다 힘들죠. 그럴 때마다 4년에 한 번씩 위로를 받아왔대요. 그게 월드컵이랍니다. 월드컵 때는 너와 나의 생각이 다르고 너와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도 그때만큼은 우리가 전체가 하나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러지 않아서 슬프대요. 너무 우울하대요. 우리의 감정들이 전체적으로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됐지? 이걸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직접적인 원인은 우리가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가 바랬던 성적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죠. 하지만 우리가 처음 이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양가적 감정, 그래 이번에는 대표팀이 성적이 안 나올 거야 라고 해서 우리가 회초리를 드는 마음이 있었나요? 그건 경기력이나 전술적인 대응, 이 차원하고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월드컵을 시작하기 전에는 우리는 이런 경기력이나 전술적인 측면을 얘기했던 게 아니죠. 왜 감독을 이렇게 선임해야 되지? 왜 대표팀을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지? 왜 집 앞에 그 밤 늦은 시간에 빵집을 찾아갔는데 그게 왜 공정한 면접이지?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면 누군가의 기회를 박탈하는 거 아닌가? 그냥 축구를 좋아하는 몇몇 사람들만의 화두가 아니었고, 우리 시대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공정의 가치였습니다. 공정한가에 대한 물음이었어요. 정의로운가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공정하지 못했다고 했던 거죠. 정의롭지 못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월드컵에서 성적 나면 당연히 좋지만 아무리 결과를 좋게 만들려기 위해서라도 그 결과를 위해 과정에서의 절차에서 공정을 무시한다? 우리 사회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지금 우리가 앞으로 한국 축구와 축구협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이냐의 출발점이 돼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우리 경기력 이렇게 하면 높아갑니다, 선수들 이렇게 하면 육성할 수 있습니다는 나중에 축구협회가 정상화되면 거기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우리 유소년 어떻게 하지, 잔디 어떻게 하지 논의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국회라는 공간에서 다양한 전문가들, 또 이렇게 많은 관심 있으신 분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건 큰 틀에서 한국 축구가 어디를 향해서 갈 거야, 한국 축구가 우리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이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오늘 단어 2가지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책임과 눈치입니다. 왜 우리는 그동안 축구협회가 어떤 일을 해도 책임을 지지 않지?
이번 월드컵에서 이렇게 정말 엄청난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켰고 지금도 수많은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책임 있게 이번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진정으로 책임지고 나서는 사람들을 별로 우린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마지못해 물러나는 느낌이죠. 감독도 104초 만에 자기 사퇴 기자문을 읽고 그냥 물러납니다. 공항문이 열리는데 거기서 허리 한번 숙이지 않죠. 회장도 비슷합니다. 더 큰 문제는 회장과 감독은 이렇게 물러났는데 그 회장과 더불어서 이 문제를 일으켰던, 이 사단을 일으켰던 수많은 그 정몽규의 사람들은 책임을 지기는커녕 내가 다음에 또 하겠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두 번째 단어, 눈치. 책임을 안 지는 걸 떠나서 눈치도 안 봅니다. 감독을 그렇게 선임해도 눈치 보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지금 축구협회에 있는 몇 명의 소수의 사람들만이 경기인이 아니죠. 축구인이 아닙니다. 여기도 지금 보니까 그 감독님들 또 선수 출신 분들이 몇 분 눈에 띄는데 거기서 몇 명 일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축구인들, 경기인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합니다. 그런 분들이 아래에서, 현장에서, 지역에서 그 적은 돈 받으면서, 인정 못 받으면서 그렇게 아이들 키우고 열심히 운동할 때, 하지만 현장에 이렇게 어려우니까 도와달라고 그렇게 수많은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얼마나 기울였는지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그 사람들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국회가 나서도 눈치 보지 않아요. 법원이 나서서 판결해도 눈치를 보지 않아요. 왜 눈치를 안 보지? 다시 두 단어로 돌아가 보죠. 왜 저들은 책임지지 않지? 왜 저들은 눈치를 보지 않지? 이 구조를 우리는 들여다봐야 됩니다. 책임지지 않는 구조, 눈치를 보지 않는 구조. 이게 핵심입니다. 이 구조, 책임과 눈치를 보지 않는 이 구조를 건드리지 않으면 새로운 감독 누가 온다고 해서 본질적으로 바뀌는 건 없어요. 새로운 협회장이 온다고 해서 한꺼번에 도깨비 방망이처럼 바뀌는 건 없습니다. 구조를 혁신해야 그 안에서 사람이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책임지지 않고 눈치 보지 않는 이 구조는 도대체 어떤 구조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협회장이 혹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큰 실수를 합니다. 잘못을 해요. 혹은 일을 아예 안 했어요. 뭐든지 간에 다 잘못한 거죠. 일을 안 했건, 일을 잘못했건, 의도적으로 자기 이해와 목적을 위해서 했건, 뭔가 했으면 뭔가 잘못했다고 쳐요. 근데 그거를 책임을 묻는 단위가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 수뇌부, 지도부들의 그 잘못된 행동을 지금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단위가 어디 있죠? 이사회가 물을 수 있나요? 총회가 물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럼 묻을 수 있는 건 뭐 해야 되냐면 최소한 선거를 통해서 당신 임기 도중에 잘못했으니까 다음번 선거는 나올 수 없어. 혹은 나와도 당신은 떨어뜨려야 됩니다. 우리가 구조화 시스템 이야기하면서 이런 공간에서 거버넌스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버넌스가 이제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잘못을 하면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게 선순환시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버넌스의 혁신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잘못을 해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단위가 없어요. 선거를 통해서도 그 책임을 못 묻습니다. 그 선거제도는 뭐죠? 190명이 모여서 하는 체육관 선거입니다. 지난 정몽규 회장 4선에 당선됐을 때 다 기억하실 거예요. 득표율이 86%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들, 저희가 그때 당시에 여론조사 기간에 물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몽규 회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80% 이상 90% 가까이가 정몽규 회장 그만하라 였습니다. 당신 문제 많다. 당신으로서는 안 된다. 무능력하다. 승부조작범을 그렇게 사면하는 게 어딨냐? 라고 책임을 물어서 당신 그만하라고 했죠. 그런데 190명이 모여서 선거를 했더니 국민의 여론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민심이 완전히 왜곡돼서 나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디도 정몽규회장 혹은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정책, 잘못된 실행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단위가 없어요. 그러니 책임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제가 눈치도 안 본다는데 눈치를 봐야 되는 공간은 어딜까요? 사람들은 누구죠? 그 190명에게만 눈치를 보면 됩니다. 여기 있는 모이신 분들, 기자님들, 국회의원님들, 팬분들, 혹은 축구를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 국민분들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투표권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어떠한 힘도 없습니다. 어떠한 루트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190명의 눈치만 보면 돼요. 그 190명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190명의 30%는 당연직 대의원입니다. 축구협회가 있으면 산하 연맹과 17개 시도협회장들이 있죠. 거기가 대충 30%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70%는 무작위 추첨을 통한 랜덤 추첨 방식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한 공간에서 투표가 진행되게 되죠. 그리고 체육계라고 하는 것이 선후배 구조들이 확실합니다. 나중에 후보들에게는 그 선거인단이 누군지가 통보가 됩니다. 선거운동을 해야 되니까. 190명?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관리되기 용이한 형태입니다. 이거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려서 민의가 현장 축구인들의, 현장 경기인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이렇게 정반대로 민의가 굴절되는 것은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 내가 무엇인가 판단을 잘못하고 일을 안 하면 혼날 수 있구나, 내가 임기 내에 내려올 수도 있고 최소한 다음번 임기는 못 하겠구나,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게 그게 거버넌스 아닙니까? 권력만큼의 책임을 묻는 것이 거버넌스 핵심입니다. 근데 잘못된 조직일수록 권력자들이 어떻게 하죠? 이익이 나면 내가 잘한 겁니다. 문제가 빚어지면 우리 모두의 문제죠. 사회화시켜버립니다. 지금 축구협회가 딱 그러지 않습니까? 잘 되면 정몽규 회장이 지적이죠. 안 되면 그냥 우리 한국 축구의 현실입니다. 책임과 눈치를 그들이 보게 이 구조와 시스템을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저는 놀랍다고 느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지난해죠. 정몽규 회장이 4선에 성공했을 때 그 수많은 비난 속에서 4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정말 온 국민의 지탄, 국회가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문체부가 특별감사를 통해서 27가지인가요? 9가지인가 비위 사실이 있다라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4선이 됐어요. 그럼 저는 쇼라도 할 것 같아요. 뭐 3대 개혁안, 4대 개혁안 이렇게 발표라도 해서 우리 이렇게 인적쇄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조혁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이런 쇼라도 하지 않습니까? 모든 조직이 쇼도 하지 않습니다. 왜? 눈치 안 봐도 되거든. 왜? 책임지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렇게 국민적인 지탄을 받아도 이 구조에서는 4선이 되는 조직이에요. 사실 이번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거나 월드컵의 성적이 그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무너져서 사실 물러난 거지, 이런 큰 어떤 계기나 여러분들의 힘이 아니었으면 마음만 먹으면 5선, 6선, 7선, 8선도 하는 형태입니다. 이 구조를 깨야 됩니다. 저는 아까 김재원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사람 한 명을 그냥 막 마냥 사냥하듯이 막 두들겨가지고 떨어뜨리는 것, 이게 우리의 핵심이지 않아요. 지속 가능하게 책임지는, 잘못하면 눈치를 보게 만드는, 그래서 그 안에 비판과 견제 기능이 살아 숨쉬는 이런 생태계와 이런 구조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 서로가 잘하기 위한 경쟁들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K축구혁신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게 정말 바꿀 수 있을까? 혹은 뭐 외부에 대한 어떤 뭐 개입에 대한 뭐 있지 않을까? 이런 뭐 생각들을 다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K축구혁신위원회는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눈치와 그다음에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까지가 해주는 겁니다.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자유롭게 경쟁할지는 축구인들이 하시면 돼요.
K축구혁신위원회는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좁은 운동장 190명 관리되어 있는 그 190명이 똘똘 뭉치면 언제든지 자기 사람을 영원토록 만들 수 있는 이 구조를 깨는 겁니다. 운동장을 넓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펴주는 겁니다. 볼을 찰 수 없는 울퉁불퉁한 그 말도 안 되는 잔디를 다시 고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런 조건, 컨디션을 다시 만들어주는 것이 K축구혁신위원회가 하는 것이고, 그 운동장이 평평하고 넓어지고 좋아지면 그 위에서 뛰도는 건 바로 축구인 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경기인 분들이 하시면 돼요. 그럼 나와서 거기서 자유롭게 경쟁하고 더 잘하기 위한 경쟁을 하면 됩니다. 전 그래서 우리 앞으로 한국 축구와 그리고 대한축구협회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임과 눈치, 책임을 지고 잘못하면 눈치를 보는,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버넌스의 기본적인 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제 기조 발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